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가 또다시 더 많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걱정이 됩니다. 시험만큼은 대면 수업을 대면으로 시험을 치르고 싶은데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시험을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치를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 100명, 200명 울산에도 만약에 환자가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든 다른 리포트로 대체하든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장 중간에 하다가 말았죠? 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교재의 우리는 3장인가요? 계획화 부분을 같이 보강해서 분량이 오늘 많지 않으니까요. 그 진도 많이 나가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자, 계획. 자, 목표 설정, 경영 계획 했는데요. 자, 계획화 그랬습니다. 자, 우리 플랜을 세운다고 말하죠. 경영 계획을 떠나서 계획을 왜 세웁니까?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획을 많이 세워본 사람하고 안 세운 사람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수용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도 역시 계획을 정말 많이 세우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전하고 이후로는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하루 24시간을 좀 많이 낭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상당히 1시간 단위, 심지어 30분 단위, 30분은 뭡니까? 15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6시에 일어나면 그 6시에서 8시, 이제 7시 반이죠. 7시 반 사이 한 40분쯤에 출발을 하는데요. 딸도 등교시키고 와이프도 태워주는데 그 사이에 사실 집안에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6시 일어나서 뭘 했냐면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토스트도 굽었고 그 다음에 청소도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딸 출근 등교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대공원도 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시간에 9시 전에 그죠? 9시 이전에 이렇게 다 했는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알차게 잘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아침에 요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반찬 먹을 게 없으면 저녁 아니면 점심 때 또는 저녁 아침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러 가지를 제 개인적인 개인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계획을 하니까 그냥 그 시간이 좀 흘려가지 않고 그냥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영 과목을 들어서 계획을 세운다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많이 공감할 거예요. 근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사람은 되게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과목이. 그죠? 이 부분, 이 영역이. 그죠? 그래서 다시 경영학 관점 돌아와서 계획을 왜 세워야 되느냐?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계획을 통해서 물적, 인적 자원을 잘 배분하고, 그죠? 어떻게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을 잘 세우면서 사전에 우리가 겪게 될 어떤 큰 어떤 대비 준비를 해서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또 경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아무튼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플랜이 없다면 구성원을 한 목표를 향해 집중시킬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자 통제 수단이 되고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기업으로 보면 경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플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계획이 없다면 그걸 할 수가 없죠. 어차피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그 계획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매일 일상적으로 똑같다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걸 좀 다르게, 색다르게 뭔가 다른 걸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훨씬 더 알차고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여러분이 서점에서 한번 들려보자. 그죠? 온라인에 들어가서 책을 한번 사보자. 아니면 누구하고 만나서 식사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죠? 할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해보자. 태양광을 한번 달려보자.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계획이 하루하루 쌓이고 그죠? 축적이 되어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또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꼭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에 못 세우더라도 보고서 형식으로 마트를 못 세우면 보고서 형식으로 오늘 뭐 했는지 적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피드백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는지 이걸 꼭 체크해 봅니다. 꿈만 꾸고 있는지 꿈을 이루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영 목표가 있겠죠. 성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전략과 전술과 이거죠 세부 목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략과 전술 그죠? 전략을 세웠는데 세부 목표가 운영 목표가 그죠? 활동 목표가 세워지지 않아서 기업 내에서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자, 결국 성과로 이어지지 않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 중기,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기간으로 치면 어떤 책은 장기를 2년 이상 보는 데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5년 이상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 중기는 1년에서 이제 5년 사이고, 자, 1년 이하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 목표가 뭐였습니까? 올해 목표 세우셨죠? 그 목표를 세워서 지금 하루 일과에 묻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가 많이 바뀌었고 수정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목표를 어느 정도 조금씩 그죠? 달성하고 큰 거는 두 건을 이미 달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형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자, 장기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할 수립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이 되기 쉽죠. 목표 길기 때문에 이제 최고 경영자가 세우는 계획이 아마 장기 계획이 될 테고요. 5년 이상 그죠? 소요되는 계획을 의미하나 때로는 수십 년이 필요한 계획도 있다. 훨씬 더 5년 이상이니까 10년, 20년도 내다볼 수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 그죠? 직원들 모아놓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해먹을지 나한테 보고서를 올려라 라고 이사진들에게 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준비계획 계획이 보통 1년에서 5년 계획 그죠? 사입니다. 조직의 중간 분자 자, 중간 참모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요. 사업 부분에 수행되는 계획이다. 장기 계획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연히 하겠죠. 아무리 전략을 많이 세워도 전술을 잘 세우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 준비 계획에서 신제품 개발 계획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3년 주기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주기는 1년에서 5년 사이니까 3년으로 잡은 거고요. 장기 계획이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죠? 이 장기 계획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중기 계획은, 그죠? 불확실성이 적은 계획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할 제 활동을 계획하는 데 초점이 있다. 네. 그만큼 좀 더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계획이죠. 1년 이내에. 자, 1년 이내 계획이고요. 이제 운영자 활동 계획에 속하겠죠.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일체 지킬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 1차적으로 하위 경영자나 일반 경영자의 활동에 관한 계획이다. 월간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명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직에서 단기 계획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중기, 장기 계획에 간과할 수 있다. 물론 그렇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만 열심히 보다 보면 숲을 못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죠. 전체를 보고 큰 틀에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만 한 나머지 방향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시간 낭비고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만은 아니고 또 열심히 하는데 그죠? 우선순위도 정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매출액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 계획에 너무 또 집착하고 몰입하다 보면 더 중요한 중기, 장기 계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해서요. 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자, 이게 상황, 적합, 적합 계획 수립인데, 자, 이거는 이제 컨디션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상황, 적합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계획이 나왔겠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도 아닌, 그죠? 상황 적합 계획이다, 수립이다, 그죠? 계획 수립이다 이 말 나오게 되면 너무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그죠? 또 그 상황에 맞게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일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미래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계획이다.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대안적 행동 과정을 수립한다. 장점이 뭐냐 했는데요.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경우 위기 관리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자, 이 빨리빨리 대처하니까 그죠? 단기간에 딱 빠르게 대처하기 때문에 위기 관리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환경의 동태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리 기술 개발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환경에 빠르게 변화해가는 그 상황을 잘 맞춰서 계획도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상황 적합적 계획 수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다양한 의사결정 기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토록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 적합 계획 수립시 점검사항. 자, 각 단계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라는 의문으로 적절한 계획 수립을 한다. 그래서
자, 실행 과정 동안 명시 가능한 사건이나 다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목표 달성 결과를 예측한다. 자,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적절한 상황 계획을 실행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황에 맞게끔 계획을 빨리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분석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계획 수립 과정. 자, 우리 책에는 자, 이걸 책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상황 분석이 먼저 안 나오고 목표 설정 다음에 상황 분석이 나오는데 이 책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상황 분석한 다음에 목표 설정을 잡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책을 자, 부교재를 참고하고 여러 책을 참고해 본 결과 자, 상황 분석 후 목표 설정이 맞지 목표 설정 후 상황 분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목표 설정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책들이 그죠? 상황 분석 후 목표 설정을 하고 지원 요인, 장벽 요인, 또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을 안 하고 나서 목표 설정을 하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세워야 되겠죠. 다시 세워야 됩니다. 맞지도 않는 목표를 세워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리 삼성이 시스템이 좋고 목표가 좋아도 그게 자동차나 현대자동차나 LG나 SK나 SOL이나 그죠? 네. 적합하진 않죠. 적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조직상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보시면 그렇죠? 목표 설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책에는 근데 상황 분석을 먼저 넣었습니다. 제가 자 조직의 전체 또는 조직 하위 단위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한다. 설정하니 아니고 설정하니 되겠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가를 분석하고 조직의 한계 갖고 있는 분석을 하면서 계획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조직 내 하위 부서 간의 개방된 의사결정 경로를 통해 재무적 자료, 기타 통계 자료 같은 정보를 교환한다.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황 분석을 먼저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목표를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조직의 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낭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간도 한정돼 있죠. 재정도 한정돼 있죠. 인적 자원도 한정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늦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죠? 시기적절하게 딱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잘 판단한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의 지원 요인과 정비 요인. 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꿈을 이루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장벽 요인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다 생깁니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학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밀어주는 인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문제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만 또 확립되면 또 그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장애 요인 때문에 도전을 안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꿈만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저는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장벽 요인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데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이런 우리 아이가 문제고 그죠? 이런 어른들 보면 온갖 얘기를 뭐 내가 지방대학인데 뭐 내가 전공이 뭔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걸림돌 장벽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작을 하면 또 돌파구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지레급을 먹고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장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상황, 문제 및 기회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행동 과정. 자, 다양한 행동 과정 뭐가 있습니까? 개발, 대안, 평가, 가장 적합한 대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짤 수도 있고 그죠? 또 뭡니까?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위해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 규칙을 짜서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뭔가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냥 무턱대고 하자면 할 사람이 잘 없죠. 어떤 보상 시스템이나 이런 규칙과 교육이 있어야만 덤비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해보자 라고 한다고 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계획 수립,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방법입니다. 자, 가능하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에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기법,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 규칙, 규율 이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다 수정하고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잘 따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 부분을 물론 바꿀 수도 있겠죠. 새로운 어떤 계획 플랜을 만들려면 하지만 기존의 것을 잘 활용하면 더 좋겠죠. 그죠? 네, 활용해서 하면 좋겠고 자, 계획 과정 중 구성원의 참여도 이게 이제 MBO 그죠? MBO죠.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은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뭐 당연히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는 참여를 많이 하지만 이 말단 직원들, 이 운영자의 입장에 있는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선 경영자들이 잘 참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 직원을 모두 참여시켜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면 참 좋겠으나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렇게는 못하고 특별한 그죠?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서 계획을 세우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목표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 중간 관리자의 어떤 판단에 또 관리자의 어떤 그 전달 사항 속에서 또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정 활동이 왜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위자에게 충분한 어선선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통의 과정 없이 무조건 해라. 위선의 지시사항이다. 라고 하면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제품을 아주 정성 들여서 잘 만들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불평불만이 많다면 계획은 단순해. 맞습니다. 계획이 너무 복잡하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계획 수립까지 복잡화할 수 있으나 계획 수행자가 수행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거는 단순한 표준화 전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계획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진 거라고 해서 절대 수준 못해가 아니라 아까 상황 적합적 계획 수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그럴 때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정책에서 이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이걸 예측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예비 그 돈을 따로 예비비로 해놓은 정부가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다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IMF 터지고 나서 달러가 없어가지고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재고로 두고 있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국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런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실행된 활동을 계속 감시해야 된다. 통제죠.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게 실행을 하다가 보면 그게 계획대로 처음에 전략, 전술, 목표, 그죠? 계획해서 활동 운영 목표로 내려오지만 결국은 내려가다가 잘못되어서 그죠? 안 되거나 다음 전체적으로 전략, 전술이 바뀔 경우도 있고요. 미션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처음에 그 강조했던 부분이 너무 높은 목표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 그 목표가 좀 더 낮아서 더 높은 목표로 수정 보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 실행된 통제죠. 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제가 감시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하위자로 하여금 무엇을 달성했는지를 인지시키고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실행을 점검해야 된다. 통제,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었죠. 기업사에서 사전 통제, 사후 통제, 중간에 동시 통제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사회 과목을 잘 들었다면 배웠을 겁니다. 자,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방법, 계획 수립 장애 요인이 뭐냐? 자, 계획을 세우는데 장애 요인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데 기존에 세웠던 5년, 10년의 계획들이 그게 안 바뀔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 수정, 전면 수정.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외국에서 지금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너무 빨리 만든다. 미국 같은 테슬라에서 전기 자동차가 빨리 보급이 된다면 국내에서 내연기관을 더 유지하고 막 그죠? 팔아먹고 싶었는데 이제 많이 이제 이 경쟁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그죠? 차를 하나 바꾸고 싶은데 왜 제네시스는 왜 하이브리드가 안 나올까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빨리 좀 나오면 좋겠네요. 그죠? 자, 환경이 불안정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게 된다. 맞죠?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은 진보하거나 쓸모가 없게 된다. 맞죠? 그래서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이라도 경쟁업체가 이미 앞서가거나 그죠? 하면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정된 목표에 대한 반발심 있죠. 자, 구성원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존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우 맞죠? 하던 대로 하지 그 했던 것도 아직 다 못했는데 왜 또 새로운 걸 또 주냐 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면 그죠? 네가 뭐 다 해봐라 하면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뭐 아직 다 마무리 못했는데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죠? 그런 걸 마무리 좀 짓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성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또 다른 걸 하라고 하니 또 그죠? 마음은 마음대로 쓰고 또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또 인센티브는 또 못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자, 경우의 실패에 대한 공포, 해당 조직에 대한 지식 부족, 그죠? 조직에 관한 지식, 조직 보이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이니까 또 수립된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감 부족 이런 부분이 겹치고 하다 보면 목표를 새로운 걸 준다고 한들 또 덤비고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더더욱 더 열심히 프로젝트에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적절한 보상 제가 말씀드렸죠. 부적절한 보상을 줘서는 절대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반발심은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그 갔던 길을 가고 싶고 먹었던 거 먹고 싶고 그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상당히 모험심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선택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의한 자신의 역할이나 위신의 변화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죠? 그래서 부서 이동 그러면 이번에 부서 이동해서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고 또 새로운 부서에서 또 다른 상사를
접할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또 맞을지도 안 맞을지도 모르고 또 동료들 간에 또 싸우는 어떤 점이 있는데 또 다른 또 조직에 가서 부서에 가서 또 다시 정을 쌓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직장 내에서는 스트레스로 많이 좌우하죠. 스트레스로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무조건 이런 걸 안 하는, 좀 싫어하는 사람을 막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잘 안 하면 참 성격이 고리타분하네, 그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격이 참 모난해, 시대 변화에 앞서가야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수적인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보가 무조건 낫다, 보수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직 내의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조직이 완성되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할 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조건 맞다, 당신이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걸 잘 절충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앞서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는 건 맞잖아요. 바로 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 들어갔던 비용과 그 내용들이 시간이 오히려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일의 진척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만큼 우리 인생을 알차고 보람있게 회사로 치면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 그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모아서 그런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현재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왜 미래만 자꾸 저렇게 이야기할까 하면서 과장 부장을 막 욕하는 일선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좁게 보고 넓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미래로 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계획 수립 시 장애 해결 방법. 자, 계획을 잘 실행에 옮기는 거는,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인 것 같아요. 누구의 의지냐면 말단 직원의 의지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의 의지인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가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이 프로젝트는 꼭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할애되더라도 꼭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중간에 많이 바뀌고 다른 전략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상위 경영층의 지원입니다. 자, 상위 경영층은 조직의 사명, 공식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원 없으면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행해야 할 전략의 의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참여자가 명확히 알도록 의사 전달.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실행되어야만 계획이 구성원 전체 쭉쭉 잘 퍼져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참여도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시키느냐 덜 시키느냐에 따라, 그죠? 기분이 정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계획 수립은 특정 조직 단위나 특정 경영층에만 이루어지는 배타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함께 참여해서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검토 및 수정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는 수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성과가 이어져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의 공유입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타 하부 단위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고, 그죠? 그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고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정보를 잘 공유해서 구성원들이 어떻습니까?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부는 하고요. 자, 부교재로 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보죠.